2년차 32살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희 시어머니께서 세상 착한 척은 혼자 다 하셨어요. 자기는 며느리한테 큰 거 바라지 않는다고 그냥 가끔 같이 밥 먹고 쇼핑도 하러 다니고 때로는 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지내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시모의 그 헛소리들이 가증스러워서 웃음이 다 나올 지경이에요. 저보다 1살 어린 신우와 둘이 함께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불러내서 밥 사주고 시덥지도 않은 잡동사니들을 선물이랍시고 주려고 하더니 얼마 못 가서 본색 나오고 이제는 아주 시월드도 이런 시월드가 없네요. 상견례한 뒤로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굴다가 결국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 없다고 미루고 시모 쪽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거 메꿔 넣어야 한다면서 결국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들은 한 푼도 안 보태주셨죠. 억대로 해줄 것처럼 다 떠벌려 놓은 상황이라 부랴부랴 저희 남편이 은행 뛰어다니면서 전세대출 알아보고 겨우겨우 원래 가려고 했던 집보다 평수도 작고 낡은 아파트를 구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싹수가 노랗다는 것을 눈치채고 결혼이고 나발이고 없던 일로 했어야 했는데 제가 멍청하게도 시댁에 뭔가 일이 있나 보다 어쩔 수 없지 생각하면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 잘못이네요. 사실 시댁이랑 틀어진 건 제 결혼식 끝나기도 전에 그 집안 인간들 밑바닥 볼장 다 봤어요. 저희 결혼하는데 한 푼도 안 보태줬으면 양심상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식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자기들 손님 축의금은 자기가 빼가겠다고 선언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얼굴을 알고 지냈던 신우의 친구들도 몇 명이 하객으로 왔었는데 신우도 옆에서 자기 친구들이 낸 축의금은 자기가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 뭐 이런 인간들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것 제 결혼식이 다 끝난 다음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잖아요. 아직 신부 입장도 안 하고 한참 결혼식 진행 중인데 주변 하객들이나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다 들리도록 목소리 크게 말할 일인가요? 입구에서 축의금 정리하고 있는 저희 사촌오빠가 뻔히 옆에 있는데도 시모랑 신우가 신랑 쪽 축의금 받아주는 남편의 친구분에게 예? 이건 내 손님이야. 내 손님 축의금은 따로 표시해놔야지. 그래야 구별할 수 있어. 오빠 내 친구들 것도 따로 다 빼서 줘야 해. 친구들은 나 보러 온 거지 우리 오빠 결혼식 보러 온 거 아니잖아? 저는 당연히 신부 대기실에 있느라고 그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우리 사촌오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전했고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제 결혼식 신부 입장하기도 전에 축의금 정산 이야기부터 들어야 하나요? 정말 어이없는 인간 말종들이다 그때 눈치를 채긴 했지만 이미 결혼식 시작하고 있던 참인데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고 어쩌겠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엄마랑 동생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아들 결혼식에 돈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화를 내긴 했는데 결국 정산할 때 시모과 신우과 다 나눠준 걸로 봐서는 애초부터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시모 말로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많이 안 바란다고 하더니 그 말이 진짜 저를 딸처럼 부려먹겠다는 소린지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의 전날부터 시댁에서 전부치고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면서 차례까지 지냈는데 갑자기 저랑 신우를 데리고 시댁에서 얼마 안 떨어진 남편의 외갓집을 데려가더라고요. 그 집에 남편 외가댁 식구들 다 와 있는 자리에서 저를 짧게 소개하더니만 그 집 이모 이모부, 외삼촌 외숙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있는 집구석에서 저를 하루 종일 시중들게 하고 마무리 설거지까지 다 저한테 혼자 하라는 분이 저희 시모였어요. 시집 와서 처음 맞는 명절이라 정말 어리둥절했고 우리 친정집에서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남의 집에선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기껏 하루 종일 일 시켜 먹더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용돈 챙겼니? 하시길래 저야 당연히 오늘 거기 갈 줄도 몰랐기 때문에 준비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 챙겼다고 했더니 시모 표정이 썩어 들어가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는 본인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저한테 주더라고요. 일단 내 돈으로 줄 테니까 이따가 내 통장으로 입금해줘. 그렇게 졸지의 시댁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 2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추가로 뜯기고 왔어요. 다시 시댁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대체 언제 우리 집에 갈 수 있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다음엔 이틀 전에 와서 너가 음식 준비부터 싹 다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요. 내가 너네 집에 도움받은 것도 없고 돈도 똑같이 버는데 너네 집에 가서 머슴처럼 일해줄 이유 하나도 없다고요. 만약 내가 명절 전날 너네 집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할 거라면 너는 반대로 우리 친정집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라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되도 않는 소리냐고. 옛날 조상님 때부터 명절에는 며느리가 가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데 그럼 옛날 스타일대로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서 오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삐져서 3일 동안 말도 안 하더군요. 그렇게 대판 싸우고 그 다음 명절부터는 남편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저는 저희 친정집으로 갑니다. 시모가 왜 안 오냐고 해서 이제는 각자 본인 집 챙기기로 했고 만약 제가 오늘 시댁 가서 음식 준비 도와드리면 반대로 남편도 우리 집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시모가 저보고 얼빵한 줄 알았는데 보통 미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차라리 욕 한 번 먹고 말지. 내가 그 집도 모자라서 그 집 외가 식구들까지 수발 들고 용돈까지 갖다 바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제가 그런 식으로 반항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대놓고 전쟁이었어요. 시모가 저한테 말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청소 지적 빨래 지적해대면서 너는 살림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따위로 해놓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라고 억지 부리면서 갈고대면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내가 한 거 마음에 안 드신대. 앞으로 청소는 오빠가 해. 그리고 진짜로 저는 최소 며칠 동안 집안 살림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청소를 지적하면 열흘 정도는 청소기 한 번 안 돌리면서 살았고 시모가 냉장고 열어보고 반찬도 제대로 안 해놓고 산다고 하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집에서 라면만 끓여 먹었습니다. 남편이 불평하고 저한테 투덜거려봤자 지네 엄마가 뭐라고 해서 이런 건데 어쩌겠어요? 아니, 우리 엄마는 당신이 좀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 난 여기서 더 이상 잘할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당신이 하던지 당신 엄마 보고 와서 하라 그래. 항상 남편과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었죠. 그러니 멀쩡했던 남편과 제 사이도 시어머니 덕분에 점점 금이 가고 좋아질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좀 참고 어른이 이야기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기라는데 말이 사람 말 같아야 알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뻔히 일하는 중인 걸 알면서도 오후 2시, 3시 한참 바쁠 시간에 전화해놓고는 제가 바로 받지 못하니까 시모 전화도 제때 안 받는다고 발광을 하더라고요. 너는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 상황이었으면 어쩌려고 그랬니? 너 지금 나 한 번 보낼 뻔한 거야. 알아? 라며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곤 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딸 같은 며느리가 이런 거였나요? 어머님, 그냥 급한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남편한테 직접 전화하세요. 라고 말했더니 서운하다고 너는 피도 눈물도 없는 로봇 같다며 혀를 차셨었죠. 처음에 결혼하고 반년 정도는 남편에게 돈 관리를 맡겼어요. 남편이 대학을 경영학과 나왔기 때문에 재테크도 잘 알고 돈 모을 줄 안다길래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제 월급 통장을 맡겼습니다. 한 달에 제 용돈으로 딱 30만 원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 남편에게 주었죠. 몇 달 지나서 잘 모으고 있냐고 물었는데 요즘 해외 주식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수익이 얼마가 났다느니 신나서 떠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적금이나 붓던지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청약이나 노렸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일단 남편이 하는 걸 믿고 가만히 놔뒀어요. 6개월 지났을 때 남편한테 돈 얼마나 모았냐고 물었는데 그때 뭔가 우물쭈물하면서 잘 되고 있으니 저는 신경 쓸 거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헛소리 말고 통장 다 가져오라고 해서 전부 열어봤더니 반년 동안 500만 원도 채 못 모으고 돈이 남아있질 않았어요. 우리 두 사람 월급이 700만 원이 넘는데 그거 전부 어디 갔냐고 화를 내고 닥달을 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주식으로도 좀 날리고 시모가 돈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답니다. 진짜 그날 제가 혈압이 너무 올라서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빌려줬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500만 원, 두 번째는 700만 원 빌려갔답니다. 긴 말할 필요 없고 내일 당장 시댁 가서 1200만 원 그대로 받아오라고 했죠. 이자는 필요 없으니 원금만 당장 받아오고 만약 그 돈 떼먹히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날에 남편이 내키지 않는 얼굴로 시댁으로 갔다가 한참 뒤에야 집에 돌아오더니 저한테 종이 쪼가리 2장을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야? 500만 원짜리 기부금 영수증 2장이었죠. 빌려간 1200만 원 중 200만 원은 어머님이 개인적인 일로 다 써버렸고 1000만 원은 어머님이 예전부터 다니는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전부 기부해버렸다고 합니다. 진짜 그 자리에서 종이 쪼가리 2장 들고 어처구니 없어서 웃었어요. 이딴 거 필요 없고 당장 너네 엄마한테 내 돈 1200 돌려달라고 화를 냈더니 남편도 저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갚으면 될 거 아냐 소리를 지르더군요. 진짜 그날 제가 눈이 돌아가서 남편 멱살까지 잡고 때릴 뻔했어요.
일단 저랑 저희 집안 사람들은 아무런 종교를 믿지 않는데 주변에서 절을 다니던 교회를 다니던 전혀 뭐라고 할 생각 없습니다. 특히나 어머님이 어딜 가서 뭐라고 다니던 전혀 상관할 생각 없고 교회에서 11조를 내건 절에 가서 얼마를 내고 오건 아무 문제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왜 내 돈 빌려가서 내 돈으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한테 돈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하면 그만이지 왜 아들한테까지 돈 빌려다가 저는 알지도 못하는 곳에다 기부를 하고 오는 건가요? 며느리랑 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1200만 원이 우습나요? 그 와중에 뭘 잘했다고 저한테 화까지 내는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며칠 후에 남편을 끌고 가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아버렸습니다. 너는 차 운전하고 다닐 자격도 없으니까 앞으로 지하철 타고 다녀. 저랑 남편이나 월급도 비슷한데 자기 혼자 차 타고 다닐 이유가 있나요? 바로 차 팔아버리고 교통카드에 10만 원 넣어서 줬어요. 지도 지 엄마가 잘못한 걸 아는 건지 입을 꼭 다물고 더 이상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신랑도 자기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서 지 엄마 편을 먼저 들었습니다. 시모도 이때다 싶었는지 중간에서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서 이간질을 해대기 시작했고요. 제가 전화로 욕을 했다는 둥, 자기 아들 먹으라고 영양제를 보냈는데 중간에서 제가 가로채서 몰래 버렸다는 둥, 어디서 헛소리를 해도 그런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덕분에 남편이랑 싸움이 크게 벌어지고 제가 이혼 이야기까지 하면서 세게 나가니까 남편이 그건 또 싫었는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욕을 먹으면 먹었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는 성미가 아니라서 바로 시댁 쳐들어가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증거 가져오라고 발칵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제가 내다 버렸다는 영양제는 영수증 한 장 카드 구매 내역조차 없었고 끝까지 뻔뻔하게 자긴 택배로 주문했는데 너가 받아서 버렸다고 소리치는 시모에게 그놈의 택배 회사가 어디냐고 고소를 해서라도 받아내겠다고 난리를 쳤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뭔가 착각한 것 같다면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신랑도 나중에는 엄마가 거짓말쟁이고 저한테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고 오기를 부리느라고 저랑 더 싸웠어요. 그러다 작년 말에 우리 친정엄마 생신 때 남편 보고 선물이고 뭐고 준비할 필요 없으니 엄마랑 같이 저녁만 먹자고 하는 제 말에 내가 왜 너네 엄마랑 밥을 먹어? 생일이건 뭐건 너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또 부부싸움을 하고 감정이 좋진 않았지만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도 남편에게 얼마 안 남아있던 정마저 뚝 떨어져 버렸죠.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어서 그냥 그날 이후로 남편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차라리 빠르게 이혼을 하면 좋았을 텐데 몇 달 동안 서로 거의 대화도 없이 크게 싸우는 것도 없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제가 먼저 말을 할까 싶었지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녀 딱지를 달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얼마 전에 사건이 터졌어요. 남편이나 시댁이나 뻔뻔한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지난달 말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는데 저보고 같이 시댁 가서 저녁을 먹자 하는 겁니다. 너도 우리 엄마 생일에 안 갔는데 내가 왜 너네 엄마 생일에 가야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더니 원래 장모는 자기를 별로 안 좋아했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생각했었다고 그러니 꼭 참석해야 한다더군요. 남편의 외가 쪽 식구들까지 다 오는데 제가 하나뿐인 며느리로서 참석을 안 하면 식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왜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헛소리에 제가 대답도 못하고 벙쪄 있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당신은 선물 같은 건 사오지 말고 케이크나 하나 사와. 엄마 나이 알고 있지? 제가 지금 시어머니 생일에 케이크 사서 들고 가게 생겼습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를 빽 지르려다가 뭔가 번뜩이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 생일날에 평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회사 근처의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사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저보다 먼저 퇴근했던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고 신우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의 외갓집 식구들까지 전부 와서 시끌벅적하게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다릴 생각도 없이 거실 바닥에 커다란 상을 펴고 동네 잔치라도 벌어진 것처럼 놀고 먹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 또 한 번 웃겼습니다. 왔어? 저녁 안 먹었으면 이리 와서 앉아라. 식구들 앞이라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를 맞이하는 시모의 얼굴을 보니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고 그 와중에 신우는 제가 들고 있는 케이크 상자를 보면서 거기 케이크 맛있다고 소문난 곳인데 언니가 역시 센스가 있어. 라고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식구들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저는 식탁에 앉아서 케이크를 꺼냈어요. 벌써 촛불하려고? 식사 다 끝나면 하지. 남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상자에서 케이크를 꺼내서 크게 잘라서 한 입 먹었습니다. 아주 달고 아주 맛있더라고요. 제 돌발 행동에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이 전부 벙찌는 표정이었고 저는 시댁 싱크대에서 포크까지 하나 가져와서 쪽쪽 빨아가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길래 내 케이크 내가 먹는데 뭐가 문제 있냐고 했어요. 내가 언제 당신 엄마 케이크 사온다고 했어? 내가 먹으려고 산 거야. 저보고 미쳤냐고 팔을 잡아채길래 먹던 케이크를 들어서 남편 얼굴에 쳐박아 버렸죠. 그 뒤로는 시모와 신우도 소리를 지르고 엉망진창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남편보다 시댁에서 먼저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 친정엄마 생신 때 마음에 없더라도 자리에 참석해서 밥만 같이 먹어줬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네요. 시모 얼굴만 봐도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지만 어떻게든 생글생글 웃으면서 용돈까지 드리고 왔을 거예요. 그 이후 남편과의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뗐는지 더 이상의 대화나 합의는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인 줄은 저도 처음 알았어요. 결혼 생활 막판에는 남편이나 시댁 사람들 목소리만 들어도 뒷목이 뻣뻣해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주변에서 이혼한 거 후회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결혼을 후회하면 후회했지 이혼은 정말 한 점의 후회도 없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그때 그만뒀어야 했나 봐요. 시댁은 진작에 글러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하나라도 고쳐 써보려고 했던 제가 바보였죠. 2년이나 낭비했지만 남편과 제 사이에서 아이라도 만들지 않았던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시 예전처럼 스트레스도 없고 화도 내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들리는 소식에 전 남편은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모랑 같이 산다던데 그냥 다른 여자 만날 생각하지 말고 평생 지 엄마나 모시고 사는 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